주말이면 돌아오는 어린이날. 벌써부터 자녀들 선물 고민에 걱정들이 많죠. 그 이유, 지난해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에 장난 아닌 장난감 가격에 이미 한 차례 놀랐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다 그래서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부담되지만 맞춰주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 장난감 값 대체 얼마냐 하면 변신 로봇 14만 원이고요. 타고 노는 자동차 장난감 37만 원. 게다가 타지도 못하는 조립 이륜차는 약 30만 원입니다. 비싸긴 하죠. 실제로 작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린이날 평균 예산은 12만 원이 넘었습니다. 작년 어린이날 때는 이제 아이스크림 카트를 사줬고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주차 타워를 사줬는데 이번 어린이날에는 또 뭘 사줘야 될지 아이가 비싼 것만 사달라고 안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올해는 어떨지 대형마트로 나가봅시다. 오늘은 아이와 대형마트의 장난감 가격이 얼마 정도 하는지 한번 알아보러 왔습니다. 철민아, 우리 장난감 사러 가볼까? 그래, 네. 네. 올해는 과연? 자, 창민군 어떤 장난감을 골랐나요? 뭐든 해도 돼요. 역시 자동차 애호가답게 버스 장난감을 집어듭니다. 그 가격은요? 79,900원짜리 골랐어요. 버스 하나인데 79,900원이라니 저희 일주일 식비 같은데요.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답니다. 58,000원도 있는데요? 58,000원? 아하, 같은 제품인데 온라인 쇼핑몰에선 58,000원입니다. 게다가 완구 할인 매장에서는 약 61,000원 정도인데요. 같은 제품인데 판매처별로 가격은 제각각인 건데 그럼 납품가가 서로 다른 걸까요? 완구 제조업체로 찾아가 알아봅시다. 납품가는 동일하게 출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서는 더 판매가는 좀 다르게 팔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납품가는 같다. 그런데 판매가는 왜 다른 걸까요?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게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저렴할 수 있는 이유가 유통 구조도 더 단순하고요. 그리고 가격 비교가 더 용이하거든요. 그 가격 자체도 경쟁력이 되는 거고요. 요새는 유통도 다 경쟁이거든요. 유통 방식이나 아니면 판매 방식에 따라서 가격이 변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들의 가격 경쟁, 오프라인 매장의 임대료 등 추가 비용, 이런 이유들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가격 결정에 가장 중요한 건 생산비인데요. 원재료 값도 변화가 있었답니다. 3년 전에서 한 220만 원, 30만 원 갔는데 요새 한 280만 원 그렇게 갑니다. 지금. 옛날에 또 원자재도 대량으로 구입할 때는 좀 DC가 됐는데 요새는 DC가 안 됩니다. 소량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1인당 0.72명으로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죠. 수요 자체가 줄다 보니 완구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해외 직구 사이트에선 3, 4천 원의 제품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국내 장난감과 무슨 차이인 걸까요? 예, 우리나라 완구 시장은 그 KC를 안 맡으면 유통이 안 됩니다. 검사도 안 한 데다가 세금도 안 내지. 우리하고는 경쟁이 안 되죠, 지금. 유아용품은 안전이 필수겠죠. 그렇다 보니 국내에선 검사가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가 생산비에 큰 영향을 준다는데요. 저희가 한 300여 종 시장에 유통을 하고 있는데 5년마다 또 재검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그 검사 비용이 한 2억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만만치 않은 비용과 다양한 검사 때문에 국내 제조업체도 시름이 깊을 뿐입니다. KC 인증마크를 위한 120만 원은 필수, 전기 모터가 포함되면 80만 원이 추가되고요. 또 재질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의 검사비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 국내 업체의 생산비로는 직구 제품과 가격 경쟁이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결국 사달이 났죠. 초저가 직구 제품에서 최근 유해 물질이 대량으로 검출된 건데요. 또는 직구 등을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는 안전 인증에 대한 의무사항이 있지 않습니다. 중국 내에 검사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검사 인증사항을 갖다가 제품에 소개토록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결정하는 또 하나, 제품에 쓰이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입니다.
1년에 우리가 1,000만 원 주고 쓰고 있는데 다른 캐릭터들은 뭐 인기 있는 것 같은 건 훨씬 비싸죠 지금. 완구를 제작할 때 캐릭터를 사용하면 해당 브랜드에 그만큼의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값은 제품 가격에 녹아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요새 이제 TV에서 뭐 라든가 뭐 그런 건 판매가의 그 8%, 또 같은 건 뭐 14%씩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캐릭터일수록 몸값은 더 비싸다 보니 제품 가격에 캐릭터 사용료가 차지하는 부분도 크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거는 사실 하나의 그 장난감을 만드는 기업이 하나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다양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성공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 비용을 결국에 성공한 브랜드에서부터 이 나머지 비용들을 다 뽑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즉,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다가 한 캐릭터가 흥행에 성공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용했던 개발 비용을 해당 캐릭터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비싸진 장난감, 쓰다가 망가지기라도 하면 마음도 쓰리겠죠. 그런 장난감이 모이는 곳이 있답니다. 들어는 보았나? 바로 장난감 병원인데요. 네, 아들 건데요. 이제 설치가 잘 안 돼가지고요. 고장난 장난감에 숙련된 장인의 손길이 닿으면 됐다. 그렇지? 다시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곳인 거죠. 이상하다. 이거 왜 되지? 도망가잖아. 아니 아무래도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수리에 들어간 비용은 무료입니다. 물질적인 보답을 하는 게 아니라 장난감을 고장난 놈을 손을 봐서 제 기능을 찾게 하는, 또 그걸 받는 애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애기들 귀하니까 부담 없이들 하시라고 비용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네. 줄어드는 아이들, 가뜩이나 비싸지는 장난감 버리지 않고 이용해보면 좋겠죠? 자,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어린이날. 아이가 원하는 걸 다 사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만 고물가 현실이 녹록지만 않네요. 부모도 아이도 활짝 웃는 날이 어서 오길 바라며 이상 물가 중계석이었습니다.